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시민기자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나도 기자단. 나도 기자단.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1989년에 김태년 안기부 조작 사건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변호를 했다고. 네, 그렇게 변호를 해서 이런 것들 쭉 변호해서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기 가족 예. 조카 살인 사건 변호를 좀 묻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선량한 변호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카드뉴스 만들어서 뿌리고 있죠. 그렇죠. 인권 변호사다. 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고 이제 변호사 시작하자마자 네. 그 안기부와 맞서 싸웠다. 그러면서 이제 알죠? 김태년과 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특별하다. 이거. 시작부터 틀렸어. 일단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지적하면 네. 89년이 아니야. 그렇죠. 1995년이죠. 네. 일단 숫자 일단 틀렸고. 틀렸죠. 네. 그 95년 누가 95년이냐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95년이라고 했어요. 내가 김태년을 변호했었던 게 95년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거를 지지자들은 89년에 했다 그러네. 89년에 했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무슨 간첩단 사건은 다 조작이래. 그런데 저는요,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가 무죄인 거는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냈는데 아니 조작 사건인데 네. 무죄로 풀어줘요? 그러면 안기부가 김태년을 조사하게 됐었던 혐의점, 네. 그 계기는 무엇이었냐를 보면 네. 안기부가 조작 사건이었는지 김태년이 조사를 받을 만했는지를 그거를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죠. 해봐야죠. 네. 혹시 부여 간첩단 사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 주제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남한에 직파된 간첩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찰관이 순직한 그렇죠. 그런 사건이죠. 경찰관이 순직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검거 현장에 대한 증언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쟁터 같았다.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전쟁터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 기사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간첩 김동식이라는 사람을 검거하게 되죠. 검거했죠. 네. 총격전 끝에 검거된 김동식 이걸 이제 부여 간첩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간첩이 잡혔잖아요. 간첩이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술 불기 시작을 하죠. 이래서 내려왔다, 이런 역할을 하려고 내려왔다, 이런 임무를 띠고 내려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김동식 간첩이 이제 술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물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선실. 여기 이제 이선실이라는 사람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그렇죠. 으로 활약을 해왔던 사람이고 북한 권력서열 19위래요. 그렇죠. 네, 19위인데 난파 간첩으로 그렇죠. 남한에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량한 할머니였다. 동네에서. 네, 그렇게 다들 기억을 하는데 간첩이라니까 다들 깜짝 놀랐었죠. 네, 너무 놀랬죠. 당시 79세였습니다. 이 이선실에 대한 확인을 이제 김동식 간첩이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 그 사람이 권력 19위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김동식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부여 간첩단 사건은 이제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이게 또 네이밍이 페이지가 바뀌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확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선실이 접속했었던 사람이 재야운동권 대학 교수 정치인들 30명에 이른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난파 간첩으로 내려와서 접촉을 하고 대선을 앞두고 특히 더 이제 활발하게 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미 뭐 장기표 김부겸 씨가 걸려든 정치권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시사저널 당시에 안기부의 부여 간첩 미스테리라는 기사. 김당 기자님은 이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쓰신, 그러니까 95년도에 쓰신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언제나 뭐를 시도하냐? 남로당 재건을 시도합니다. 4.19 의거가 났을 때 김일성이 되게 아쉬워했대요. 아이고 남로당이 없네. 그렇죠. 네. 남로당이 있었으면 저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데 근데 남로당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 지가 다 죽였네. 네. 그러니까는 전쟁 때도 전쟁이지만 남로동 사람들이 북쪽에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남로당 사람들도 또 김일성하고 누가 리더냐를 보고 그쵸, 박헌영하고 네. 기타 등등 권력 투쟁이 하니까 58년쯤에 남로당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안파고 뭐고 김원봉이고 누구 간에 김일성이 싸그리 숙청을 하거든요. 네. 싸그리 숙청을 하니까 남쪽에 선두 다 끊어졌는데 4.19가 딱 터지는 걸 보고 아이고 아깝네. 아깝대. 남쪽에 남로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고 남로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그게 통역당 사건이에요. 통역당하면 생각나는 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선생,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선생. 이런 분들, 신영복, 박성준이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뿌리라는 건 다 아는데 그분들이 통역당 전사들이었다라는 걸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통역당도 걸려서 부서지잖아요. 남노당, 통역당 이름은 바뀔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조선노동당 남쪽 지부죠. 그러니까 남노당은 노동당하고 맞먹었잖아요. 박헌영은. 근데 그 이후로 박헌영을 부신 다음엔 확실히 자기네들이 본사, 지사의 개념으로 계속 만들려고 했고 이 사건도 그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김동식 이 간첩이 포섭하려고 했었던 제야 인사가 이제 7명이라고 이제 이 기사에 나오는데요. 일명 세세대 공작원, 꿈나무, 간첩 꿈나무. 그래서 뭐 세세대 공작원이다 라면서 이제 7명의 그런 명단이 이제 김동식 간첩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제 허인회, 함은경,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인영, 우상호, 황광우, 정동현, 고은 이렇게 만나서 포섭을 하려고 했다. 접촉을 시도를 한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포섭을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황광우, 정동현, 고은 시인 이렇게 3명만 나한테 지금 컨택이 왔다. 접촉을 하려고 한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나머지 4명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신고조차 하지 않았죠. 이거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게 김동식 씨의 주장이죠. 김동식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게 팩트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입증을 안기부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동식 씨가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김동식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로 고소하지도 않았다. 이런 걸 보고 NCND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또 하나 김 씨의 이제 주장은 다른 공작원에게 포섭된 박충렬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름이 김태년입니다. 김태년 씨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는 임무를 띄고 왔다라고 밝혔다. 이것도 이제 김동식 씨의 주장인 거죠. 김동식 씨가 이렇게 안기부한테 진술을 하니 안기부가 김태년 원내대표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기부가 불러서 조사를 한 그 상황에서의 김태년 씨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인 거죠. 그때 김태년은 성남의 미래준비위원장 이래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김태년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김태년은 무죄를 받아요. 받아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무죄를 받아냈다고 해도 이 간첩 사건 자체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증거 조작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더 잡아 넣겠죠. 김태년을 유죄를 만들었겠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김동식의 진술에 따라 김태년을 조사하고 변호사 이재명이 변호를 잘한 거죠. 어쨌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거. 그래서 무죄를 이끌었으면 그냥 일었었던 일이 있었던 거지. 사건 자체를 조작 사건이라고 팬클럽 내지는 지지자들이 기자단이라고 만들어서 이 사건 자체가 다 안기부가 조작을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작을 했으면 엄한 사람 잡아넣었어야 조작이지. 풀어줬잖아. 풀어줬으면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없는 증거를 만든 적이 없는데 조작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김태년이 성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이인영의 장인어른인 목사님이 여기다가 시민운동을 하게 했고 그 목사님 자체도 상당히 그냥 NL이시다. NL 성향이 강하시다. 민족해방 색깔이 강하시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남의료원과 김태년 사무실과 뭐 기타 등등이 지금 다 마을 공동체로 묶여 있다. 다 거기 여기에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그 수십 년에 걸친 이 히스토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다? 꽃을 피웠다. 권력을 잡고 이들이 만개해서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 아니라 NL하고 싶은 거 다 해. 95년에 있었던 일이고 뭐 기타 등등 네. 한데 이재명 후보가 인권 변호사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파보고 음. 이렇게 이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 이거죠. 간첩이 쏜 총알에 대한민국 경찰관이 죽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관이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고 그렇죠. 그랬었던 분명한 현실적 기반이 있는데 그럼요. 이 모든 걸 다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러하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